자, 소화가 잘 되는 혼합식단과 식단의 식사고정과 습관입니다. 아침으로는 사과 1개 300g과 파인애플 200g으로 글루타치온이 생성되고 변비가 해결되며 생산화 효과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점심으로는 고구마와 바나나, 파인애플 300g과 키위 300g은 근육이 형성되고 마그네슘이 풍부하며 위점막을 강화시켜줍니다. 저녁으로는 고구마와 무밥, 파인애플 200g의 디톡스와 리버 순환을 촉진시켜주며 혈순환에 도움이 줍니다. 고소한 항염 밥상이 있습니다. 좋은 기름은 염증을 풀어줍니다. 이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물질을 알렸었던 콜레스테롤은 사실 그 원인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콜레스테롤이 해로 물질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자체가 심혈관 질환에 유발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물론 콜레스테롤은 세포막과 뇌세포를 구성하고 성호르몬과 부선 피질 호르몬 등의 원료로 간에서 합성이 됩니다. 오히려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스타틴 계열의 약물을 복용하면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이 중지되어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이 콜레스테롤의 어원 자체는 담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어는 담즙, 스테로이드는 고체라는 의미로 콜레스테롤이 되었습니다. 이 간은 콜레스테롤과 적혈구의 색소인 발리루빈과 몇 가지 물질로 담즙을 만듭니다. 담즙은 지방을 소화시키고 흡수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하며 칼슘 흡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슘 자체가 부족해서 뼈 질환에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담석으로 인해 담즙의 양이 적어진 것이 원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콜레스테롤을 위험물질로 오해한 결과 콜레스테롤을 저하자가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 과학기술 대학교 연구팀은 약 5만 명을 대상으로 심혈관 질환과 콜레스테롤의 수치 상승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여성과 노인의 경우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암이나 심장마비, 뇌졸중 등의 발병 위험이 더 줄어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콜레스테롤과 심혈관 질환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문제는 염증인데 세계 최고의 심장 전문의과 드와이트 런델은 5,000건의 심장수술을 집도한 의사로 심장질환의 원인은 혈관 벽에 생긴 염증이라고 했습니다. 염증이 없다면 콜레스테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혈관 내부에 상처가 생겨 이를 복구하는 과정 중에 염증이 생깁니다. 염증으로 인해 콜레스테롤이 혈관 내 벽에 갇히게 되고 혈전이 생기기도 합니다. HDL 콜레스테롤은 유익하고 LDL 콜레스테롤이 문제라고 하지만 밀도와 위치의 차이일 뿐 둘 다 우리 몸에 필요합니다. 문제는 활성산소로 산화된 LDL 콜레스테롤입니다. 이 콜레스테롤을 줄이려는 노력보다 염증을 줄이려는 노력이 건강한 몸을 만듭니다. 심혈관 질환과 염증에 도움이 되는 것은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용동과 대장암 발병률도 낮춰줍니다. 영국 리즈대학교 마크 헐 박사는 대장 용종 제거 수술을 받은 후 55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그룹에만
한 그룹에만 오메가3 지방산을 보청자로 6개월간 투여했습니다. 용종은 수술로 제거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용종수가 평균 10% 적었고 용종의 크기는 12.5% 적었습니다. 이 건강한 지방을 활용하면 고소하면서도 배부른 향연 밥상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토피나 알레르기, 엽성 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혈중 지방의 균형이 깨져 있습니다. 염증기 전에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3 지방산의 비율은 1대1에서 1대4가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자가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1대20 정도로 오메가6 지방산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이렇게 비율이 깨지는 이유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오메가6 지방산에 많은 옥수수 사료를 먹고 자란 동물의 고기를 먹었거나 튀긴 음식이나 가공식품에 많은 트랜스 지방산,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해바라기 씨유, 옥수수유, 카놀라유, 콩기름 등을 사용해 요리를 즐겼기 때문입니다. 특히 트랜스 지방산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세포膜을 변화시키는 뇌세포 교란을 유도하며 심장병이나 당뇨병이나 엄청난병, 암 등의 질병에 영향을 미칩니다. 각종 자금식품과 라면 등 인수식품이 지피면을 만드는 과정에서 스트레스 지방산이 더 생성되기도 하고 표기되는 양보다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으므로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포화지방은 나쁘고 불포화지방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지방산 구조의 차이일 뿐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코코넛 오일은 포화지방이지만 다이어트와 엄청에 도움입니다. 그를 즐기는 항염, 항산화제가 하는 로스마리산이 담에서 있습니다. 들기름은 지금 알파리솔산이 다른 오메가3 지방이 EPA와 DHA의 합성을 도와 혈액 중에 중화 합성에 도움을 줍니다. 또 염증을 줄이는 것으로 알려진 시름은 암시유가 있습니다. 암시유는 미국 역사의 수위를 존재하는 건가로 독일과 일부 유럽에서는 의사가 약으로 처방하기도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전체의 60%를 차지해서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 리그란이라는 성분이 항산화와 항암 자극을 하고 호르몬과 관련된 성장을 완화시켜 주어서 중성 여성에게 좋습니다. 그 외에도 아보카도나 견과류, 들비놀, 올리브 등 매일 적정량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오메가3와 지방산이나 많은 연어와 고등어도 좋은 공급원이 됩니다. 염증이 많은 몸은 불포화 지방산과 또 오메가6 지방산이 좀 기능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전통적인 치고 실제 괴롭히는 파모일, 카놀라유 등의 예입니다. 여러 혼합이 되고 열에 보상 냄새합니다. 무엇보다 오메가6 지방산이 함량이 높아 지방산 주변의 균형을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기버터와 견과류를 활용한 식사가 있습니다. 시작 상태의 기름이 가장 신선하지만 간혹 기름 요리를 해야 한다면 열에 안전한 기름이 좋습니다. 이 기버터는 동물성이지만 항염 효과가 있어서 인도에서 치료용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버터에서 유당과 카제인과 수분을 제거했기 때문에 순수 지방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발연점이
250도로 높아서 안정적입니다. C4 뷰티르산이 층부에서 몸에서 바로 에너지로도 활용됩니다. 요리할 때 얘를 불안정한 불포화 지방산보다 기본적으로 사용하며 산화물 염증에 대해 안정적입니다. 버터의 고소한 맛이 강해서 빵에 대한 욕구가 클 때 기버터로 요리한 음식을 먹으면 욕구 충족도 되고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이 하루의 건강하루 중에 한 점이 30에서 445g을 섭취하면 염증 감소나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호두는 고대 그리스에서 머리에 난 상처를 치료할 때 사용했습니다. 뇌세포의 구성물질인 알파리놀레선과 칼슘이 풍부하고 뇌와 신경을 강화하는 레시틴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FDA는 하루에 호두 43g을 섭취하면 심장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삼초 한 입을 먹은 직후 먹는 것보다 공복시 먹으면 흡수율도 높고 포만감을 줘서 다음 식사의 양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견과류 섭취 시 높은 칼로리로 살이 찔다는 생각보다 자연의 기혈음은 몸의 염증을 조절해주고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전을 만들 때는 염증을 유발하고는 밀가루 대신 아모드 가루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에도 안정적이며 고소한 맛이 강해 밀가루 음식이나 빵에 대한 욕구를 줄여줍니다. 고소한 한식 함양 식단입니다. 식사 권한과 효과입니다. 아침에는 사과 1개에 300g과 토마토 200g으로 지적수와 변비 해결해주고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접시물엔 식전과일 1개와 현미밥 더하기 해조류 플러스 시산채소와 백김치와 김으로 심내중 혈관 건강을 지켜주고 향암에 효과를 줍니다. 저녁으로는 식전 과일 1개와 당근 기버터 고기로 호박에 아몬드 전으로 눈 건강에 디톡스와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고소한 해물식사 함은 식전입니다. 식사 근원과 효과입니다. 아침에는 사과 1개 300g과 토마토 200g으로 디톡스와 변비 해결해주고 혈관 건강에 도와줍니다. 이 점심으로는 식전과일 1개와 양파에 고등어 및 연어 기버터 구이와 쌈채소 백김치로 심혈관 건강과 함양에 도움을 줍니다. 저녁으로는 식전과일 1개와 현미 반밥에 맑은 미역국과 쌈채소 들기름 친 나물 백김치도 등이 직수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고도한 건강 함양 식단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